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 현 정부가 작년 10월 G20 로마 정상회의에서 2018년 기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40% 줄이겠다고 한 것에 대해 과도한 목표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사정과 경제인들과의 협의를 통해 감축 목표를 조정하겠다고 한 건데요. 자, 근데 기후 관련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더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 좀 자세히 해보려고 하고요. K외대 반기성 센터장과 오늘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경제적으로 낫다라고 결론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근거는 뭡니까? 일단 이제 우리나라의 많은 경제인들이 기후변화 과정에서 그 전환 비용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게 이제 너무 많이 들 것이다라고 이제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비용이 들더라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이런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유럽중앙은행은 작년 9월에 경제 전반 기후 스트레스 보고서에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새로운 정책이 도입되지 않는다면 자연재해로 인한 유럽 국내 총생산 손실이 10%에 달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반면에 기후변화 전환 리스크에 따른 GDP 손실은 2%에 불과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기후변화에 조기 대응하는 것에 분명한 이익이 있다. 탄소 중립 경제 전환을 위한 정책을 일찍 채택하는 것은 보다 효과적인 기술에 대한 투자와 실행을 하는데 유리하다라고 말합니다. 딜로이트 기후연구소가 작년 9월에 발표했던 보고서를 보더라도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는 앞으로 50년 동안 935조 원의 손실을 볼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는데요. 이들은 기후위기로 인해서 기온 상승이 생기면 당장 노동자의 업무 및 생산성이 약화가 되고 사망률과 질병률이 높아지고 기후재난으로 인해서 토지 생산성이 떨어지고 집이나 공장, 인프라 등 기존 자산을 복구하는데 돈과 시간이 투입되면서 새로운 투자가 어려워진다고 말합니다. 예. 실제로 기후위기 극복하려고 하는 기업들의 움직임도 사실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 세계적인 기업이죠. 애플이나 구글 같은 데는 이미 탄소 중립을 실현을 했고요. 예. 또 이 시간에 소개했었지만 아마존과 글로벌 옵티미즘이 공동으로 설립한 기후사역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204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는 모임입니다. 네. 또 RE100도 있죠.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풍력이나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겠다는 목표의 국제 캠페인도 있고요. 또 뭐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ESG 경영들이 많은 기업들이 호응을 얻는 것과 함께 또 비코비 인증 같은 것도 결국 기후위기나 환경 보존 등을 같이 해나가는 기업들의 움직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올해 2월에 네이처에 게재된 보고서를 보니까 작년 11월 26차 당사국 총회에서 2050년 이전에 탄소 중립을 선언하는 국제적인 대기업들 중에 실제로는 탄소 중립을 위한 행동이 너무 미흡하다라는 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탄소 중립을 빨리 이루겠다고 선언한 대기업들 중에서 많은 기업들이 약속한 목표에 지금 미치지 못하는 내부 목표를 갖고 있고 또 탄소 중립을 이루려는 그런 뭐 의지도 약하다 이런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던 25개 대기업인데요. 예. 이 대기업들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5%를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거는 진짜 엄청난 어마어마하죠. 수치거든요. 그런데 이제 독일 쾰른의 본부를 둔 과학연구소, 또 브레셀의 본부를 둔 비영리단체 카본 마켓 워치와 공동으로 기업의 탄소 중립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덴마크 해운 대기업인 머스크, 영국 통신회사 보다폰, 독일 통신회사 도이체 텔레콤 등 세계 3안이 탄소를 완전히 제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고 합니다. 25개 업체 중에 13개 업체는 향후 수십 년 동안 배출량을 100%가 아니라 40%만 줄이겠다는 세부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9개의 기업들은 아예 탄소 중립을 위한 명확한 세부 사항을 제시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번에 분석한 25개 기업 중에 상당수가 내부적으로는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제품 사용으로 인한 에너지 소비 등 광범위한 환경 영향을 인정하는 기업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브라질 식품 대기업인 JBS는 자사의 쇠고기 사업이 삼림 벌채에 기여하지 않도록 확실히 하겠다라고 약속했음에도 자체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만 보고하고 공급업체의 광범위한 네트워크에서 배출된 온실가스는 보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도 글래스고 정상회담에서 이와 비슷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기도 했는데요.
위에서는 앞으로 기업들과 도시와 주와 같은 비국가적 단체들로부터 기후 약속을 측정하고 분석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패널을 임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기후과학자인 스라비 메노는 그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한 걸음이다. 기업들이 탄소 배출량과 정책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지 않으면 책임은 보는 이의 눈높이에 달려 있다라고 말합니다. 국가의 감축 약속인 NDC도 지켜져야 하지만 기업들의 탄소 중립 약속도 꼭 지켜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탄소 중립 관련 기업들의 노력, 약속을 지키려는 이 노력들이 계속돼야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K웨드 반기성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